안녕하세요, 류영섭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 광주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물 맑고 산세 좋은 이곳에 왜 왔느냐? 우리나라 전라도 광주가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도시라면 이곳 경기 광주는 우리나라 유일의 군 위안부 역사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을 직접 와서 우리나라 군 위안부 역사관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올해가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아니겠습니까? 80주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군 위안부, 이 위안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 중에 하나로서 일본 제국, 그러니까 과거 일본 정부의 묵인하에 자행된 심각한 전쟁 범죄입니다. 이거는 피해자가 아직도 생존해 있는 만큼 대단히 그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2025년 현재 우리나라에 생존하고 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단 6명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그 모두 지금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대단히 아쉬운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그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사과가 없는데, 이에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다마, 당시 고노 요에이 관방 장관이 위안부 문제를 1년 8개월간 조사하고 발표한 그 담화인데, 이게 이제 일본 정부로서는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있는 담화입니다. 그러나 일본 우익에게 계속해서 폄하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2015년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김영삼 정부부터 배상은 원치 않는다, 다만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위안부 피해가 본격적으로 밝혀진 것은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피해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그보다 앞선 1975년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배봉기 할머니가 최초로 위안부 피해를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김학순 할머니와 배봉기 할머니는 사실 조금 입장이 달라요. 김학순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분노에서 본인이 스스로 위안부 피해를 밝힌 것이고, 배봉기 할머니는 입장이 조금 다른 게, 과거에 이제 위안부로서 오키나와에 끌려간 뒤로 계속 오키나와에 남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45년 일본이 패망하고 72년 5월까지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되기 전까지는 미군정의 통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75년 이후로 이제 일본에게 반환이 되면서 일본 정부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오키나와에 입국한 조선인들은 신청을 하면 거주권을 주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유예 기간은 3년을 주는데, 당시 이제 배봉기 할머니는 글자를 쓸 줄도 읽을 줄도 몰랐고 이를 어디서 신청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뒤인 75년에 강제로 추방될 위기에 놓이자 과거에 본인이 일했던 식당에 찾아가서 그 식당 주인한테 본인이 위안부 피해자로서 오키나와에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제 식당 주인의 도움으로써 이제 신청을 하고 오키나와에 계속 남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일본의 교도통신이 최초로 밝히면서 이제 이 배봉기 할머니의 위안부 피해 사실이 일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사실 근데 오키나와는 지금도 일본에서는 사실 변방이고, 당시 70년대 당시에는 더 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큰 반향은 일으키지 못했습니다만, 그 뒤로 이제 오키나와에 있던 제1본,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1한국인 부부가 이제 배봉기 할머니를 도와주고, 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배봉기 할머니를 도와주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아쉽죠. 왜냐면 한국인이 사실 조총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조총련계의 도움을 받아서 배봉기 할머니가 계속해서 오키나와에 살 수 있었고,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오키나와에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20대 때는 오키나와에 정말 자주 갔는데 한 8번 갔는데,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나름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오키나와에서 막 역사, 전쟁 관련된 유적들 많이 찾아갔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저도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나중에 일본 중고책 서점을 뒤져서 이 책을 제가 샀거든요. 제목이 오키나와의 할머니인데, 79년에 야마타니 타치오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동명의 영화를 발표하고, 그 인터뷰, 배봉기 할머니와의 인터뷰와 증언자들의 인터뷰를 책으로 엮은 게 바로 이 오키나와의 할머니, 대일본
매춘사라는 책인데 이를 통해서 이제 배봉계 할머니의 인터뷰를 제가 읽어보니까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1914년생으로 충청남도가 고향이거든요. 되게 늦은, 그러니까 29이란 나이에 위안부에 이제 오신 거예요. 사실 취업 상의를 당해서 이 험난한 오키나와까지 와가지고 위안부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위안부 그 오키나와는 최초로 미군과 일본군이 일본에서 맞붙은 전투가 있거든요. 대단히 힘든 전투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으셨고, 계속해서 일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 남으시면서 좀 많은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저도 이거를 읽고 대단히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오키나와에 가서 정말 몰랐다니 부끄러웠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사실을 알 수 있는 곳은 여기 지금 경기도 광주 위안부 역사관도 있지만, 서울에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이제 대략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각종 증거를 또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박영심 할머니라고 있습니다. 사진이 잘 안 보이지만, 그 위안부 하면 유명한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신한 위안부, 그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이 박영심 할머니인데, 이분이 고향이 이제 평안남도고요. 나중에는 해방된 뒤로 이제 고향 북한에 돌아가셨는데, 92년도에나 가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고백했고, 난징에 1939년에 난징에 끌려가서 3년 동안 위안부 피해를 겪으셨고, 그 뒤로 또 버마, 미얀마에 끌려가서 2년 동안 위안부 생활을 하셨고, 나중에 이제 중국군과 미군에 의해서 구출이 되는데, 제가 난징에 직접 가서 이 위안부 그 기념관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박영심 할머니가 계셨던 방을 그대로 복원했어요. 뭐 침대, 가구들 이런 게 다 있고, 박영심 할머니가 실제로 그곳 난징 박물관에 가셔서 이제 그것을 둘러보는 그런 영상도 남아 있습니다. 대단히 가슴이 아픈데, 사실 제가 난징에 간 이유가 바로 이거기도 하거든요. 난징에 위안부 기념관이 있어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사진이 일절 촬영이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증거품, 그리고 정말 보존이 잘 돼 있지만 그것을 제가 사진으로 남길 수 없다, 영상으로 남길 수 없다는 사실이 대단히 마음이 아팠는데,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랬고, 중국 정부가 대단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위안부 역사관이 없을까 해서 오늘 경기도 광주까지 왔고, 이곳에서 제가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자 증언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난징만 가도, 아니 우리나라 여기 박물 역사관만 가도 그때 당시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일본군이 썼던 뭐 콘돔이라던가, 그리고 이 위안부를 검사했던 그때 당시 검사 도구들, 그리고 각종 증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일본 놈들은 그걸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데, 더욱더 슬픈 거는 일본 패망 이후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혹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그곳에 남아서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도 많은데, 그리고 이 위안부 피해 사실을 가슴 한켠 꾹 눌러 담은 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다는 점에서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 광복 80주년, 이제는 위안부 할머님도 6명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이 위안부 피해, 과연 오늘 이 역사관에서 보존이 잘 되어 있는가, 저 리영섭이 직접 한번 살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보자면 광복 80주년 민족평화 러닝 대작전, 네, 경기도 광주에서 우리 위안부 역사관까지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 와, 졸졸졸 흐르는 물 따라서 아주 재밌게 걸었는데, 경기도 광주의 명물이 여기 있습니다. 경안천 메타세커이아 숲길.
와, 여기를 내가 뛸 수 있는 거야. 아. 충격적이게도 이게 끝입니다. 에이. 짧긴 하다. 뛸 수가 없어, 너무 짧아서. 아 근데 이쁘네. 오. 야, 맞은편에서 보니까 더 이쁘네. 와 멋있다. 광주를 좀 뛰어보니까 여기는 강이 흐르긴 하지만 조금 약해. 팔당댐 이런 데보다는 좀 약한데 여기 산 풍경이 너무 멋있네. 이거는 다른 데서 못 봅니다. 오직 경기 광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뭐야 어디 낭떠러지 있다는 얘기야? 경기도 광주 무섭습니다. 와, 이니셜 D 나오는 코스 같다. 이니셜 D. 오늘의 목적지 나눔의 집 4.4km 남았습니다. 와, 저 절벽 봐라. 절벽 죽입니다. 오리 왜 이렇게 많아? 경기도 광주는 길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조금 심심해. 풍경이 조금 심심해. 그래서 더 힘들어. 근데 여기 너무 자연이다. 사람은 없는데 새들이 많아요. 완전 자연과 함께 뛰는 거는 너무 좋은데 조금 심심해. 너무 힘들어. 멋있긴 하다. 아니, 낙석주의? 광주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와, 이거 진짜 지옥의 코스다. 와, 지옥의 코스. 와, 어떻게 올라가 이거를. 자, 저는 일단 경기 광주역부터 여기 서아리 마을 입구까지 8.7km를 뛰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눔의 집까지는 인도가 없어가지고 버스를 타야 돼요. 근데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숨 좀 돌릴 겸 여기서 버스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스 기다리는 김에 잠깐 요즘에 이 중일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제 광복 80주년이고 일본은 패망 80주년이고 중국은 승전 80주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카이치 일본 수상이 뭐 대만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가겠다. 미친 거지 이거는. 80년 전에, 아니 그보다 더 몇 년 전에 일본군이 중국 대륙을 짓밟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895년 청일 전쟁으로 마관 조약, 대만 일본에서 넘어갔잖아. 근데 무슨 대만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가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하는 겁니다, 이 80주년에.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정부는 화나겠지. 버스 온다. 잠깐만요, 버스 온다. 저 버스는 제 거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어땠습니까? 대만 라이칭더 총통, 무슨 SNS에 스시 먹는 사진이나 올리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대만은 배알도 없는 거지. 아니 어떻게 자기들을 식민지로 삼았던 그 일본이 유사시에 들어온다는데 그거 좋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대만의 민진당, 여당인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사태를 파악을 못 하시네. 근데 어쨌든 지금 중일 관계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또 버스 온다. 야, 저거다. 여기는 토마토가 유명한가 봐요. 여기 토마토 집도 있네. 아니, 버스기사 아저씨가 나눔의 집 정류장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그 다음 역에서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데 거기서 내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잘못 누른 줄 알았나 봐. 근데 여기서 버스 탄 의미가 없다 이씨. 어쨌든 그만큼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만큼 또 의미가 있는 거겠죠. 아니, 버스기사 아저씨 여길 씨발 어떻게 걸어가라고. 아씨, 혹시 몰라서 사고 날까봐 카메라 켜고 가야겠어. 어쨌든 저는 무사히 이곳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나눔의 집까지 왔습니다. 지금 시각
1시 반이 좀 넘었거든요. 제가 집에서 9시에 나왔으니까 예, 아주 수시간이 흘렀는데, 자,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이곳에서 위안부 역사관을 만나볼 건데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제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유일의 위안부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곳은 전쟁과 여성 인권이라는 점에서 위안부만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곳 경기 광주에서는 오로지 위안부만 다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역시 비판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좀 문제가 많아.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나 진짜 그게 너무 밉다. 중국말에 한찌엔이라고 있어요. 한간, 매국노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냥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같은 민족을 뒤통수 치고 팔아먹는 앞잡이 같은 놈들을 우리가 한찌엔이라고 해요. 여기도 한찌엔 같은 놈들이 다 있는 거야, 우리나라 곳곳에. 그래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 기부금 삥땅 치고, 어쨌든 그런 비판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를 갖고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난징 위안부 역사관 가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몰랐던 사실을 너무 많이 알았어요. 제가 그 이영만리 중국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에서 끌려온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를 알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무지했던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위안부 관련된 역사관이 좀 곳곳에 많았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또 그럴 수 없으니 이곳 광주에서도 한번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한번 보고 볼게요. 이제 400m 정도 가면 위안부 역사관과 나눔의 집이 있는데, 이 나눔의 집은 예전에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여기서 잠깐, 그러니까 보금자리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지금 이제 6분이 계시지만 모두 고령이시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제 여기 나눔의 집에 계신 분은 없다고 합니다. 다들 이제 병원에 계신데, 어쨌든 이곳에 할머니들이 거처를 하셨던 곳입니다. 근데 또 찾아보니까 또 마음 편하게 있었던 것만 아니더라고. 나라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 자, 저는 드디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위안부 역사관에 찾아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여기까지 한 1km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걸어오시면서 뭐 약간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점 좋고, 그리고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관람을 한 뒤에 또 한번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저는 위안부 역사관 나눔의 집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건물은 큰데 안에 내용은 그렇게 뭐 많진 않아요. 그래서 다 둘러보는데 뭐 30분 정도도 안 걸린 뭐 그런 곳이었고, 기본적으로 입장료가 무료였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후원이 가능하고, 그래도 이 역사관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자면, 사실 그때 당시에 뭐 증거 물품이 적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위안소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도 중국이나 일본,
뭐 기타 다른 나라에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피해자, 할머니 피해자분들이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증거물품보다는 여기 우리 생존하셨던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 증언, 그런 게 상당히 많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뭐 감히 좀 평가를 하자면 좀 아쉽다는 건, 너무 감성적이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본의 만행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조금 부족하고, 그냥 이 할머니들의 사연과,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리고 무슨 뭐 예술 작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전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위안부 역사관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그런 것들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게 또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키나와에서 75년도에 최초에 증언하셨던 그 배봉기 할머니 이야기도 잘 담겨 있고, 또 김학순 할머니도 담겨 있고, 근데 약간 제가 조금 의아한 거는 그 이용수 할머니 얘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용수 할머니의 사진도 없고,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거는 왜일까 또 궁금했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유일의 위안부 역사관이고, 또 할머니들이 직접 계셨던 곳이니만큼 그 할머니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또 할머니들의 살아계셨을 당시 유품들, 이런 것도 또 천천히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만행이나 위안부에 대한 적나라한 얘기는 없지만, 그때 당시 위안소를 또 잘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위안부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분명히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차가 있으면 당연히 오셔야 되고, 저처럼 차가 없어도 어떻게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고, 일제 만행을, 그리고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꼭 잊어서는 안 돼야 합니다. 중국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뭐 미래는 없다 이러잖아요. 근데 중국은 역사를 기억해야 강해진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거 보고 역시 중국답다. 역사를 기억해야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거를 또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말 심상치 않은 동아시아의 정세, 일본 놈들이 계속해서 야욕을 드러내는 현 2025년, 우리가 광복 80주년 꼭 과거를 잊지 말고 과거를 기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 어쨌든 마음이 좀 착잡한데, 저 리영섭의 오늘 광복 80주년 현장 르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찾아오기 대작전은 여기서 막을 내리고요. 여러분께 꼭 한번 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못 오신다 해도 서울의 마포구에 그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거기라도 꼭 한번 가서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